안녕하세요, 쌀잘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제 쌀의 품질 그리고 등급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쌀의 품질은 외적으로 외관상 상태, 내적으로는 뭐 단백질 등으로 품질을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쌀의 등급에서 외관상 기준이라고 하면은 완전미의 비율. 완전미는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투명하고 이쁘고 광택이 나는 그런 쌀을 완전미라고 그렇죠. 맑고 투명하고 이렇게 온전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쌀, 그것을 이제 완전미라고 하죠. 네, 맞아요. 완전미 비율에 따라서 특, 쌍, 보통, 등, 외 이렇게 이제 등급 표시 기준으로 나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완전미가 아닌 불완전미에는 어떤 것이 있죠? 불완전미는 분상진립, 그렇죠. 희나리라고 하죠. 희나리와 그리고 피해립이 있고 또 열 손상한 그렇죠. 열손립. 열손립이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색립이나 금이간 쌀들, 쌀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과 왕겨, 청치, 뭐 기타 이물질 등을 불완전미에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것을 완전미라고 하죠. 그렇죠. 청치라는 단어 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청치는 그 수확을 했을 때 벼가 보통 다 익어 있지만 덜 익은 그런 쌀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청치라고. 초록빛이 나죠. 초록빛이 나는데 가끔 손님들이 초록쌀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탁 모이를 주는 건데 아니 이 쌀은 맑고 투명하고 이제 그런 것이 좋은 건데 초록쌀이 많아야 맛있는 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희한하지. 그거는 아니고요. 맑고 투명하고 온전한 게 가득 차 있어야 그렇게 좋은 쌀이죠. 품질적으로.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분상진립 희나리라고 그렇죠. 하죠. 희나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약간 투명하지 못하고 이제 하얀 거죠. 찹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갖고 분상진립이 많으면 찹쌀이 섞인 줄 알고 오해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불완전미입니다. 어떤 해는 기후에 따라서 분상진립이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벼가 많이 쓰러졌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농민들도 이제 손해가 막심한데 품질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맞아요. 분상진립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등급 표시 기준이 맑고 투명한 것, 외관상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미나 찹쌀 같은 경우는 현미는 이제 갈색이고 찹쌀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잖아요,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등급 표시 기준이 없습니다. 얘네는 등급 표시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맵쌀 그것만 등급 표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미나 이제 찹쌀은 선별이 좀 덜 돼 있는 경우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품질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등급 표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쌀아기가 많은지, 왜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현미랑 찹쌀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벼를 도정을 했을 때 100도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00도 값은 쌀의 하얀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100도 값이 40에서 41 정도가 적당한 정도예요. 그리고 도정을 한 쌀을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골라내야 되는 거죠. 불완전미들을. 그 과정에 있어서 섭발기, 주던기, 제철기, 그레이더, 흔들채도 있고 색채 선별기, 색채 선별기 중요하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쌀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선별 과정을 거쳐야 완전미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더해서 급속 세척이라고 있잖아요. 급속 세척을 하면은 아무래도 쌀 표면에 깎고 남은 미간가루죠. 쌀겨가루가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급속 세척으로 씻겨내면 광택이 나고 쌀겨 가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벌레도 좀 덜 생기고 온전한 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미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소형 정미기나 즉석 도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별 과정이 없죠. 소비자분들은 즉석 도정을 했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할 수, 물론 신선하죠. 즉석 도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한 같은 품종의 쌀이라 하더라도 선별 과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네, 뭐 차이가- 선별 과정이 다르면 품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서나 같은 품종을 먹었는데 어느 때 맛있고 어느 때 맛없고 혼합은 제외하고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방식을 어떻게 해서 생산해내느냐 그에 따라서도 이제 품질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네. 품질 차이 나면 당연히 맛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품질에 따라서 네. 이제 등급 표시를 해 왔는데 그동안 이제 등급 표시 기준에서 미검사 표시들을 너무 많이 해서 한 70% 이상을 다들 그냥 등급 기준 필요 없이 미검사에 표시를 해와서 아예 미검사를 삭제해버렸어요. 등급 표시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특상 보통 이제 등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마트에 가면은 진짜로 쌀들이 다 미검사 표시로 돼 있었어요. 요즘은 또 특상복도 바뀌면서 상에 표시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부터인가요? 등급 표시 단속을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석 도정하는 것은 어떻게 등급 표시를 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왜냐면 즉석 도정을 해서 등급을 검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별 작업도 없고 그대로 나가니까 미검사나 등회, 미검사는 또 삭제됐고 아무래도 등급 표시를 못하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좀 문제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가마다 쌀 품질이 달라서 그때그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장비가 없으면 의뢰를 보내야죠. 또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바로 판매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은 등급 표시로 해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등급 표시제가 네. 거의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동안 지금 특상복통 이것도 그전에 했던 방식을 다시 해온 거예요. 이 전번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까지 미검사까지 하겠는데 또 그전에는 특상보통이었거든요. 이걸 또 그대로 다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계속 자주 바뀌면 포장지 하는 것에도 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포장지를 제작하면은 등급 표시제에 따라서 제작을 했을 건데 그게 또 바뀌면은 유예 기간은 주지만 네.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혼합이나 미검사 표시를 편하게 해버린 이유가 등급 표시도 자주 바뀌고 쌀 품질도 그때그때 검사할 수 없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작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이 등급 표시제는 좀 어렵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유통 과정을 통해서 쌀 옮겨 실을 때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네. 가볍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쌀이 파손될 수도 있고 네. 완전미 상태였어도 네. 판매장에서 보관이 지속되면은 수분이 날아가서 또 수분 함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등급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그런 상태로 또 변질될 수도 있는 거죠. 쌀은 항상 변질이 되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등급 표시 기준은 좋은데 애로사항은 감안을 해서 뭔가 세밀하고 합당한 표시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급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그 도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검사 장비가 의무적으로 다 있어야지 등급 표시제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편화가 돼야 네.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던가 아니면 이제 검사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 소비자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소비자분들은 그 외관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단백질하고 아밀로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관상 표시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소비자를 위한 길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앞에 내용을 정리해서 듣고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때 어떤 걸부터 봐야 할까요? 등급 표시를 참고를 하시되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포장지를 미리 제작해서 그동안 미검사가 네. 많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등급 표시제 시행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완전미 그런 것들이 덜 들어있는지 완전미, 맑고 투명하고 이쁜 쌀. 그렇죠. 예쁘고 온전한 모양의 쌀이 가득 차 있는지 흔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흔들어 봐서 이제 뭐 가루가 좀 많이 올라온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부스러지거나 쌀아기가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시중의 쌀들은 다 이게 타공이라고 이렇게 네, 구멍이 볼 수 있게 돼 볼 수 있게 돼 있죠. 네. 쌀을 직접 봐서 그쪽에 이제 구멍 안에 쌀이 한 알갱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러게요. 한 30개 정도 될까요? 그 중에 완전미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뭐 재미도 있고 마트 가면 쌀 코너 자주 가시죠? 네, 저 항상 가요. 예, 쌀 코너 무조건 가는데 가서 이런 쌀 저런 쌀 많이 살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좋은 쌀 적당한 가격에 본인이 원하는 쌀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오늘은 이제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등급 표시 얘기도 했고 품질 하나 보는 것도 되게 다양한 게 있네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품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등급 표시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참고를 하고 네,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일 우선적으로 또 품종, 품종, 예. 네. 원산지, 품질. 언제나 늘 강조되는 네. 부분이네요. 우수한 품종을 구매하셨을 때 품질도 우수해야 좋은 쌀을 드시는 거니까 매번 품종만 강조한다고 해서 품종만 보시지 마시고 품질도 함께 네.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네. 품종, 고급 상품이라고 해도 불량품이 많으면 고급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품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품질과 등급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저도 등급 표시라는 것에 확실하게 모르던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쌀잘 채널이었습니다.